자, 자, 이번에는 41학년도 41회차 11번 문제. 자,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자, 아르곤은 원자 번호가 18번이며 질량수가 40인 동위원소가 전체의 99.6%를 차지한다. 자, 현재 아르곤 이렇게 했을 때 원자 번호 18번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는 40. 그러면 중성자는 22개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다른 동위원소 얘기가 없는데 다른 동위원소는 우선 뭘 뺀다 치더라도 얘는 존재 퍼센트가 얼마? 99.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포타슘 K가 나왔는데 자 포타슘 K는 19번이고요. 질량수가 얼마래요? 39래요. 그러면 얘는 중성은 몇 개요? 20개죠? 그러면서 얘는 존재비가 93.2%이며 자 그 다음에 또 41짜리는 따로 알려주고 있네요. 19에 41짜리 얘는 존재비 얼마래요? 6.8% 이와 같이 되네요. 되는데 압도적으로 앞에 게 많죠. 그러면 평균 원자량 이것의 평균 원자량은 뭐에 가깝겠어요? 이 39에 가깝겠죠. 얘는 39. 점 얼마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또는 정확하게 계산한다 치면 정확하게 계산 방법 어떻게 되죠?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39짜리는 93% 있다. 그 다음 곱하기 100분의 93.2 그 다음에 플러스 41짜리는 6.8% 있다. 그거는 100분의 6.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39.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위에 거 만약 다음 동위원소가 아르곤 예를 들어 41자리가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요. 가정. 그럼 얘는 몇 퍼센트? 0.4%. 압도적으로 앞에 게 40자리, 질량수 40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다면 얘는 평균 원자량 또는 우리가 보통 평균한 말 빼고 원자량을 부르죠. 이 원자량은 사실상 거의 얼마? 40.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서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자 번호가 자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량도 증가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여기 원자번호 증가한데도 불구하고 원자량은 누가 더 커요, 지금? 원자량은 아르곤이 더 크죠? 그렇죠? 요거 특이하게 이런 일이 주기표 전체에서 딱 2번 있어요. 그중 한 번이 20번 이내에 있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면 알아두면 어디서 잘난 척하기 딱 좋다 하면서 아르곤이 원자번호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포타슘보다 평균 원자량이 더 크다. 알았죠? 자, 이와 같이 우선 문제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해봤어요. 해석해봤고,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기억부터. 아르곤은 3주기 원소이고, 포타슘 4주기 원소.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4주기니까 K가 원자량이 더 크다. 이거는 아니죠. 이런 표현은 틀렸고, 원자량은 또 포타슘 큰 게 아니라 아르곤이 더 컸죠. 이렇게 더 크니까, 자, 얘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아르곤의 원자번호가 18번이고, 포타슘은 19번이므로, 포타슘의 원자량이 더 커야 된다. 즉 원자량 큰 것이 항상 원자 번호가 큰 것이 항상 원자량보다 크다.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아니랬었죠. 2번의 예외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 데이터를 딱 실어놨어요. 그런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는 바로 니은은 틀렸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40번 아르곤의 경우 양성자와 중성자 합이 40이므로 맞죠? 양성자가 몇 개? 18개, 중성자가 22개. 그래서 합의 질량수인 40 됐고 그 다음 포타슘의 합은 39이므로 후자의 경우가 더 가깝다. 자, 질량수가 바로 원자의 질량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량수가 큰 놈이 원자량도 크다. 해서 맞았죠? 또는 좀 전에 처음에 설명한 게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디귿번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주기표의 순서를 볼 때 K의 원자량이 더 크다. 이거 아니랬었죠, 그쵸? 순서가 주기표 순서, 즉 원자 번호가 곧 원자량 크기 순서다. 이게 아니랬었죠? 그리고 지금 그 예외가 딱 소개되어 있으니까 리을번 바로 틀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번 원자량은 모든 동위원소의 분포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거므로 방금 우리 그렇게 했죠. 여기 포타슘 같은 동위원소 다 알려줘가지고 이와 같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질량수 곱하기 그 동위원소의 존재비 플러스 다 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한 게 바로 평균 원자량. 알았죠? 자, 그러면서 아르곤은 평균 원자량이 존재비가 99.6에 나머지가 0.4% 되니까 뭐에 가깝다? 여기 있는 요 질량수인 40에 가깝다. 평균 원자량 40에 매우 가깝다. 그 다음에 포타슘은 39째가 93.2%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은 39에 가깝다. 39. 얼마 이와 같이 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평균 원자량 또 누가 더 크다? 아르곤이 더 크다. 그래서
아르곤이 원자량이 더 크다. 맞았고요. 다음에 또 아르곤 이외의 동위원소가 기여하는 원자량은 지금 동위원소 요 위에 질량수가 다른 게 누구누구 있는지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있긴 한데 0.4% 정도만이 뭐 대략 한 40일짜리 해놓고 0.4% 이렇게 하면 대략 약 한 요 정도 수치 이런 정도 원자량으로 하면 요 정도 수치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자 미음번 맞았다 하면서 답은 디귿과 미음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상당히 우리 주기표상 좀 특수한 케이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준 다음에 데이터 해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그러한 문제였네요. 이번에는 42회차 1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바닥 상태에 있는 화학종 Na 플러스 산소, 네온에서 한 개의 최외각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화시키는 거네요. 그때 필요한 최소 에너지. 바로 이온 에너지죠. 그러면서 요 놈은 현재 이온이지만 나머지는 중성원자니까 중성원자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온을 딱 껴넣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소듐은 3주기 원자, 산소와 네온은 2주기 원자. 그러면서 먼저 이온에너지 패턴을 먼저 보면 2주기에서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그 다음에 주기 바뀌면서 뚝 떨어지게 돼 있죠. 뚝 떨어진 다음에 또다시 새로 시작하죠.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이렇게 패턴.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3번 원자부터 시작하면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면 8번 산소가 여기 있고요. 9번, 10번 하면서 네온은 여기고요. 11번 소듐은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선 중성원자에서는 소듐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가 산소, 그 다음에 네온 우선 이와 같이 돼요. 자, 됐죠. 자, 그런 다음 누구? Na 플러스 이거를 이제 얘는 요 크기 순에서 어디에 들어오겠느냐 이걸 찾으면 되는데 Na 플러스 얘를 보면 얘는 11번인 소듐이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1s의 전자 2개, 2에서 전자 2개, 2p의 전자 6개 하면서 요 네온과 등전자가 돼요. 네온과 등전자 되면서 자 그러면서 자 소듐 플러스 이온 에너지는 네온과 비교하면 돼요. 소듐 플러스와 네온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 된다면서 11번, 12번 죄송해요. 12번이네. 10번 하면서 전자는 똑같고 그다음에 또 전자 잃을 때 똑같은 2p에서 전자 잃을 건데 우선 유액잖아. 자 원자 번호에 의한 것도 그렇고 플러스 되면서 유액자는 증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유액자는 누가 더 클까요? 앞에 게 더 크겠죠. 그쵸? 소듐 플러스 더 클 거예요. 따라서 EP의 에너지는 더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핵에 더 가까워진다. 에너지 더 낮아진다. 최종 이온 에너지. 요 정보에서 이온 에너지 크기 비교하면 이온 에너지는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네온보다 소듐 플러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온보다도 소듐 플러스 더 크니까 크기순 네 가지 다 비교할 수 있게 됐네요. 바로 이와 같이 되더라.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또는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1차 때 이러한 패턴이 있는다. 그 다음 2차 때는 하나 밀려서 그 다음에 또 1차보다 2차는 반드시 커야 된다면서 더 높은 데서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리튬은 저 위에서 뚝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게 8번 산소, 9번, 10번 네온 네온 플러스 이온 에너지, 산소 플러스 이온 에너지, 그 다음 이거 마지막 여기가 11번 소듐 플러스 이온 에너지.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소듐 플러스만 필요한 거니까 소듐 플러스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좀 잠깐 지워놔 보면 그럼 바로 그림 패턴만 그려보나도 Na 플러스 제일 크네, 그 다음에가 네온이네, 그 다음에가 산소네, 꼴찌가 소듐이네. 패턴만 그리고도 답은 금방 또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 패턴화 시키면서 푸는 거 훈련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또 스피드도 빠르다. 이것도 명심해 주시고 알았죠? 이번에는 43회차 31번 문제. 자, 헬륨부터 시해서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네온의 1차 문제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순서 나열하시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뭐 떠올려야 돼? 패턴을 떠올려야겠죠? 패턴. 자, 그러면서 자, 우선 헬륨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2주기 원자니까 2주기를 먼저 해보면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그 다음에 3주 넘어가면서 뚝 떨어진다. 그리고 이 앞에는 저 위에서 뚝 떨어진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헬륨, 2번 헬륨이 되는 거고요. 3번 리튬, 그다음에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불소, 10번 네온. 자, 그러면 바로 크기순.
나열할 수 있겠죠.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나열하라 했으니까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제일 작은 거는 바로 리튬. 3번 리튬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베릴륨인가요? 붕소인가요? 붕소죠. 5번 붕소. 그 다음이 4번 베릴륨. 그 다음에 10번 네온. 그리고 2번 헬륨이 제일 크다. 자, 또는 이거 생각해도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이온 에너지, 전자 친화도 등등해서 뭐 크기 뭐 이런 거에서 우선 제일 큰 놈, 1등, 2등 이거 외우고 나면 아주 요긴하게 써먹는다 하면서 전원자를 통틀어서 1차 에너지 제일 큰 게 누구죠? 헬륨이 전원자를 통틀어서 1등. 그리고 2등이 네온이 전원자 통틀어서 2등. 이거 넣으면 바로 요거 먼저 해놓고 나머지만 패턴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스피드 있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됐어요. 자, 이런 문제는 10초짜리 문제죠. 자, 패턴 하면 금방 풀고 지나갈 수 있다. 자, 이번에는 44의 14번 문제. 자, 또 나왔죠? 1차 에너지 2주기에서 1차 에너지 작은 것보다 큰 것대로 따라하시오 하면, 자, 이제는 한번 말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이제 무슨 문제? 이런 문제는 시간 세이브 문제, 시간 확보 문제. 즉, 최대한 빨리 푼다. 뭐 10초, 20초 내에 풀고 지나가야 된다. 바로 먹으리면서 바로 패턴.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딱 그려놓고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불소, 10번 네온 하면서 지금 모든 게 다 나온 게 아니라 리튬, 3번 리튬 나왔고요. 베릴륨 나와 있고요. 붕소 질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소, 7번 질소, 8번 산소, 10번 네온. 그러면 네온이 10번 네온, 10번 네온이라 써놨어 그냥. 네온 원소기로 써야지. 자, 그러면 네온이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두 번째죠. 그 다음에는 누구? 산소. 그 다음에 베릴륨과 붕소 중에는 누구? 베릴륨, 그 다음 붕소, 꼴찌 제일 작은 게 리튬. 그러면 답 몇 번? 답 3번 됐죠? 이번에는 48회 11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임의의 중성자 A부터 D까지 우선 주어진 정보로 A부터 D가 누군지 찾아내야겠네요. 그러면서 정보가 무슨 정보?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 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껍질이 K 껍질, 두 번째는 L 껍질, N이 2인 껍질, 즉 ES와 EP가 L 껍질, 3S, 3P, 3D는 M 껍질. 자, 이렇게 영어 알파벳 순이죠. 이걸 이용해서 전자수를, 중성이니까 전자수를 알면 그게 바로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 하면서 A부터 D까지 우리는 누군지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A는 전자 총 몇 개인가요? 10개니까 얘는 10번 네온이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B는 10개, 11개. 그러면 11번 소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10개, 7개 하면 17개, 17번 염소 CL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10개, 18개, 19개, 19개 포타슘이에요. 됐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요 소듐하고 그 다음에 요 포타슘, 즉 B와 D는 얘는 둘 다 일조 원자, 알카리 금속이죠, 그쵸? 그 다음에 네온, A는 비활성 기체고 C는 할로젠 원자죠. 자, 이렇게 해서 A부터 D까지 누군지 찾아냈고요. 그런 다음 바닥 상태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1번 음이온 되기 가장 쉬운 거 누가 음이온 되기 쉬운 건가요? 비금속들. 이게 잘 되는 거죠, 그쵸? 금속은 양이온 잘 되는 애들고 비금속, 비활성 기체는 이미 옥텟 규칙 만족해서 이온 같은 거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음이온들은 한두 개의 전자만 더 얻으면 옥텟 규칙 만족하기 때문에 비금속들이 한두 개의 전자만 받으면 옥텟 규칙 만족하기 때문에 음이온이 잘 된다 해서 누구? C가 돼야겠죠? A가 아니라 C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것은? 자,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거. 우선 양이온은 좀 전에 비금속은 음이온이 잘 된다. 양이온은 누가 잘 된댔어요? 금속. 그러면 금속은 누가 있어요, 지금? 금속은 2번 질문에서 금속은 소듐, B인 소듐과 11번인 소듐과 19번인 포타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중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죠, 그쵸? 전자를 잃는다. 그것도 기체 상태에서. 그럼 기체 상태 전자 잃는다. 그게 바로 누군가요? 예를 들어 반응식 한번 써보면 반응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듐까지 얘기한다면 소듐 가스가 얘가 전자를 잃어서 소듐 플러스 가스와 그다음 전자나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게 관련된 거 우리 배운 거 뭐가 있네요. 바로 이온 에너지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온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온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많은 에너지 필요한 것보다 손쉽게 양이온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온 에너지는 누가 더 크죠? 소듐이 더 큰 거니까, 그쵸? 같은 주소 아래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 작아진다에 의해서
소듐이 더 위쪽이니까 이온이 더 크겠죠? 따라서 양이온 되기 쉬운 건 누구다? 포타슘이 더 잘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2번 가장 쉬운 건 D 포타슘이다. 맞았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3번 원자 반지름 B와 C. 자, 3번 B는 누구죠? B는 소듐이고요. 11번 소듐이고 C는 같은 주기 11번, 17번 같은 주기의 17번 염소예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크기, 주기적 경에서 어떻게 되나요? 원자로 증가할수록 사이즈, 유액전화 증가해서 사이즈 작아진다면서 크기는 이러한 순서죠. 그래서 B가 더 크다 해야 되니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B와 C의 존재하는 홀전자 수는 다르다. 자, B 마지막을 보면 여기 마지막 껍질 보면 이게 바로 세 번째 껍질 3s. 현재 4번에 자, B는 11번으로 마지막 껍질 보면 3s의 전자 하나 해서 홀전자 한 개 있는 애죠. 그 다음에 C는 17번으로 마지막 껍질에 3s의 2개, 3p의 전자 7, 3p의 전자 5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p 오비탈 3개 있고 전자 5개가 이렇게 채워진다면서 홀전자 수는 역시 몇 개요? 한 개죠. 그래서 둘 다 상자성이며 홀전자 수는 동일하다. 다르다 아니라 동일해야겠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B와 D는 같은 주기 원자다. 자, B는 3주기의 1조 원자, 3주기 원자고요. D는 포타슘으로 B와 같은 족 원자기는 하지만 주기, 4주기로 같은 주기는 아니죠. 같은 족 원자다 해야 되죠.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족 원자다 해서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50회 18번 문제. 자, 보어 이론에 관련된 문제죠. 그렇죠? 현재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딱 보자마자 보어 이론이네 하면서 에너지식도 딱 떠올려야 돼요. 보통은 에너지식을 좀 알려주는데 요 문제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네요. 따라서 에너지식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 식은 마이너스 K 곱하기 N의 제곱분의 Z제곱 인데 수소로 했으니까 Z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첫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K고요. 에너지가.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1K. 세 번째는 마이너스 9분의 1K. 뭐 등등등 되겠죠. 자, 됐고. 그런 다음에 질문이 뭔가요? 바닥 상태의 전자가 이온화되는데 필요 에너지의 크기를 EI를 한다면. 자, 바로 누가 EI라는 거예요? 여기 있던 전자가 맨 위에까지 에너지 0인데까지 이렇게 올라간데 에너지가 EI다. 하면서 요 EI 이가 이온 에너지 하면서 요거는 뭐랑 같아야 돼요? 요 K랑 같아야 되죠. 그쵸? 요 K 값이 바로 이온 에너지랑 같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자, 요게 우선 성립하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 그런 다음 질문은 바로 그 다음이네요. 첫 번째 들뜬 상태는 어딜까요? 바로 위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N은 2. 이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들뜬 상태로 전자전이할 때, 여기서 두 번째 전자전이. 그러면 N은 3, 여기로. 요게 N은 3. 요렇게,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흡수 에너지. 이걸 구하라네요. 그러면 이 전자전에 관련된 에너지 구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좀 전에 에너지식으로 우리가 요와 같이 값을 구해놨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바로 델타 E 구할 수 있죠. 델타 E 얼마인가요? 9분의 1 K와 4분의 1 K의 차. 하면 그 값은 36분의 9분의 1은 36분의 4, 4분의 1은 36분의 9, 36분의 5 K. K는 또 2i라 했으니까 36분의 5, 2i 요만큼이 필요하다 하면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보이로는 가지고 간단한 전자전이 그때 에너지 차, 방출 또는 흡수한 에너지 차 이거 계산은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이번에는 52회차 14번 문제.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자, 그림은 주기표 일부다 하면서 원자 다 나오진 않았네요. 그렇죠. 위에 1, 2, 3주기까지 다 나왔고 4주기는 몇 개만 있네요. 자, 그런 다음 지금 원자들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기로 가자고요. 그러면서 옳은 걸 골라라면서 첫 번째 전기음성도. 자, 전기음성도는 F를 향해서 증가하게 돼 있죠.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탄소와 산소 누가 더 크겠어요? 산소가 더 크다 하면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반지름은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 자, 2번 굉장히 시험에서 잘 질문하는 보기 중 하나죠. 자, 둘은 11번에서 전자나 이런 거, 9번에서 전자 얻은 거 하면서 이들은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 등전자 이온이며 전자 배치마저 똑같아요. 그러면 크기 비교. 크기 비교는 누구를 한다? 바로 유액전화 가지고 하면서 유액전화는 누가 클 수밖에 없네요. 원자 번호도 소듐이 더 크고요. 거기다 얘는 양이온까지 됐으니 유액전은 누가 더 크다? 소듐 플러스 더 크다.
따라서 크기는 반대가 돼야 되죠. 유액전하가 클수록 사이즈는 작아지게 돼 있으니까 크기는 누가 더 크다? F마스가 더 크다. 해서 Na 플러스가 아니라 F마스 더 크다. 되니까 역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산소와 질소의 이온화지. 자, 이거는 역전되는 대로 역전되는데 베릴륨과 풍소 역전되고요. 질소와 산소 부분 여기도 역전. 질소가 더 크죠? 질소가 더 크다. 이거 역전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 잘 외우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건 진짜 잘 외우긴 하더라고. 그러면서 3번 이런 거는 틀릴 리 없겠죠? 맞았고요. 아, 틀렸고요. 질소가 더 커야 된다니까 산소가 더 크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체외각 전자가 느끼는 소위 여기서는 중성 원자고 바닥 상태니까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 되겠죠. 그러면서 Cl과 알루미늄과 Cl. 알루미늄은 요 원자, Cl 원자는 이 원자. 같은 주기네. 그럼 같은 주에서는 원점으로 증가할수록 유액전하 뭐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돼요? Cl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Cl보다 크다. 틀렸네요. 자, 지금까지 다 틀렸으니까 답은 5번 되겠네요. 그러면서 5번 볼까요?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 수는 크롬이 망간보다 크다. 요거 조심 좀 해야 돼요. 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 요 크롬이 조심해야 될 거죠. 자, 크롬 24번 크롬은 전자 배치가 아르곤 전자 배치에 그다음에 4s에 2개, 3D의 전자 4개가 아니라 뭐가 되죠? 4s에 1개, 3D에 5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요거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4s의 전자 하나, 그다음에 3D의 전자 5개. 훈투의 법칙에 의해서 5개는 이렇게 있는 게 바닥 상태. 그렇다면 홀 전자에는 몇 개요? 홀 전자가 6개나 되죠. 자, 하지만 망간 25번 망간은 얘는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의 전자 2개, 3D의 전자 5개 하면서 4s에는 전자 꽉 차고 있고요. 3D는 위랑 동일한 상태죠. 그러면 홀전자 몇 개요? 여기 3D에서만 홀전자 있으면서 몇 개? 5개죠. 따라서 크롬이 망간보다 홀전자가 더 많다. 즉 자기적 성질 둘 다 우선 상자성이며 자기적 성질은 크롬이 더 크다.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번이 맞았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53회차 14번 문제. 자, 이거는 원자 오비탈 모양에 관련된 문제인데 볼까요? 원자 오비탈은 주양자수, 가구양자수, 자기양자수 표시할 수 있다 하면서 어떤 바닥 상태 원자 A는 n 플러스 L 값이 3인 전자수가 7개 있대요. 자, n과 l의 합이 3. n과 l의 합이 3. 이려면 3과 제로, 그다음 2와 1. 1과 2.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쵸? 자, 그러면서 3과 제로 하면은 누구냐면 3s고요. 그다음에 2와 1 하면은 2p예요. 그러면서 2p는 전자 최대 몇 개까지? 6개의 전자가. 3s는 최대 2개의 전자가. 그리고 에너지는 누가 더 낮다? 2p가 더 낮다. 누가 먼저 채워진다? 2p가 먼저 채워진다. 하면서 현재 7개 있대요. 그 얘기는 그럼 2P에는 전자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P는 최대 6개까지 채워지는데 이건 우선 다 채웠다는 얘기죠. 다 채우고 3S는 몇 개? 하나 채워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1S, 2S, 2P 3개, 그 다음에 3S, 1S, 2S, 2P, 3S 이렇게 해서 전자는 우선 2P에는 전자 꽉 찼고 이렇게 그 다음에 3S 이렇게 하나 이렇게 채워졌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제 조건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P와 3S 전자 채워지고 있으니까 그 아래 애들은 전자 우선 꽉 차야 되고요. 3S 현재 채우다 말았으니 그 다음 3P부터는 다 비워져 있어야겠죠. 그러면 게임 오버네요. 그러면 이 A로 원자는 전자 배치가 무엇이다? 바로 이것이다. 즉 전자 총 몇 개요? 11개, 11번 소듐인 거죠. A는 소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옳은 것을 골라라고 있네요. 그러면서 1번 2주기 원자다. 소듐은 2주기 아니라 3주기 원자죠. 틀렸고요. 그 다음 홀전자 여기 3S만 있죠. 3S만 한 개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N과 L의 합이 2. 그럼 2와 제로 1과 1 안 되죠. 2와 제로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서 얘는 누구? 2s 오비탈. 2s 오비탈 전자 몇 개 있죠? 3개 아니라 2개 있죠. 여기 2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ML이 0. 자, ML 표시는 어떻게 한댔어요? ML. 이 S 오비탈은 0인 거죠? 그러면 ES도 0밖에 안 되는 거고, P 오비탈은, 자, 0, 마이너스 1부터 0, 1.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마이너스 1, 제로, 1, 플러스 1. 순서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보통 마이너스 1, 제로, 1.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이렇게 넘버링하고, 그 다음에 3S는 또다시 0이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ml이 0인 곳에 있는 전자수 1s에는 전자 2개, 2s에는 전자 2개, 2p에서도 여기 2개, 3에서도 하나. 그럼 다 더하면 몇 개요? 다 더하면 7개. 맞았네요. 얘가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 중 가장 큰 n을 갖는 것은 얼마예요? 3s로 3이죠. 3. 4가 아니라 3.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54회차 1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원자의 유액전에 대한 질문인데, 좀 특이한 걸 질문하고 있죠. 자, 볼까요? 옳은 걸 고르라면서 기억번 1s 전자 유액전은 헬륨과 수소 비교해보래요. 그래서 헬륨이 수소의 2배냐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수소 헬륨을 각각 우선 보면 수소는 1s의 전자 하나, 원자핵은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헬륨은 원자번호 2번 하면서 1s 전자 2개. 그러면서 요 1s에는 전자, 똑같은 1s의 전자 있으니까 요 1s의 유핵전화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서 요 저는 2배이냐 하면서 원자 번호가 정확하게 2배죠. 그쵸? 원자 번호가 정확하게 2배니까 그리고 오비탈 똑같은 1s 오비탈이니까 그 유핵전화 수소의 수소의 1s에는 유액전화에 곱하기 2한 것이 헬륨의 유액전화랑 같냐 이렇게 물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자, 이걸 고려해야 되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속껍질 전자도 가리고 같은 껍질은 전자도 서로 가린다. 응? 그중 속껍질 더 크게 가리지만 같은 껍질은 전자도 가리게 돼요.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 핵이 플러스 2가 있다 하더라도 자, 전자 2개가 있으면서 다른 이 하나가 얘의 핵전을 가릴 수 있어요. 얘가 차단막이 되면서 가리게 돼요. 그러면 이것의 유핵자는 서로 가릴 수 있는 거, 서로. 알았죠? 서로 가리게 되면서 유핵자는 뭐 하더라? 좀 더 크게 감소하더라. 이 전자 없을 때보다 좀 더 크게 감소하더라. 자, 그래서 헬륨의 1s는 유액전화는 자, 원자번호 2보다도 좀 크게 감소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수소 같은 경우도 1s의 1s 유액전화 구하라면 원자번호 1이니까 유액전화도 1이겠네. 이건 아니에요. 거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액전화는 반드시 원자 번호보단 작아요. 그러면 1보다 조금 작고요. 수소는. 그다음에 헬륨은 2에서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2배보다도 오히려 2배보다도 헬륨은 더 작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 우리 교재에서 한번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어디 있니? 한참 뒤에 있죠? 자, 나와야 되는 나왔군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수소 1s의 유액전은 여기 좀 보시면 수소 1s의 유액전은 1에 가깝긴 하지만 1보다 살짝 작아요. 근데 헬륨은 방금 전에 말한 대로 같이 있는 전자가 가린다. 그래서 원자 번호 때보다 좀 많이 감소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보다는 분명히 크지만 2에서 좀 많이 감소되어 있죠. 그러니 수소의 유액전의 2배 한 것보다 헬륨은 반드시 작다. 이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번 2배이다. 이거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2p전자 유액전화 산소와 질소. 자, 8번 산소와 7번 질소.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의 2p 원짝과 전자다네요. 그러면 원짝과 전자 유액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원짝과 전자 유액전자는 원자보다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산소가 더 커야 되죠? 산소가 질소보다 크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은 굉장히 심플한 문제예요. 불소. 9번 원자죠? 1s의 전자 2개, 2에서 전자 2개, 2p의 전자 5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요 1s에는 전자와 2p에는 전자, 유액전화 비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1s는 더 안쪽에 있고 2p는 더 바깥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1s의 유액전화가 2p보다 훨 크다. 그래서 1s가 2p보다 크다. 자, 실제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여기 불소 여기 있죠? 불소에서 요 빨간색 네모가 2p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선을 쭉 그어보도록 하죠.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 현재 빨간색 네모 요게 바로 2p고요. 그 다음에 요게 동그라미 얘가 바로 동그라미 얘가 1s. 그러면서 1s가 2p보다 확실히 꽤 많이 크죠. 그쵸? 2배까지는 안 돼도 꽤 많이 크죠. 따라서 1s가 더 크다 해서 디귿번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됐어요. 여기서 우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상태는
니은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고 기업번 좀 특이했죠? 특이하면서 이것도 이거 별표해 주시면서 좀 잘 좀 기억하자. 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좀 특이한 놈으로 이러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자고요. 다른데 응용할 수도 있으니까. 알았죠? 자, 이번에는 56회 11번. 자, 이 문제는 완전히 점수 주는 문제. 소위 점수 챙겨가는 문제. 대신 그러면서 시간 세이브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자, 볼까요? 포타슘의 동위원소 19에 39짜리 질량수 갖는 K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현재 19는 양성자수고요. 39는 질량수. 그러면서 질량수란 것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얘가 바로 39라는 거죠. 그중 양성자는 또 몇 개다? 19개다. 그럼 중성자 수 몇 개요? 20개 되겠죠? 자, 아무튼 우선 질량수가 표시되었기 때문에 중성자 수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옳지 않은 거 1번 원자번호 19다 맞았죠? 질량수 39 맞았고요. 원자당 양성자 개수는 한 개당 19개 있는 거 맞죠? 원자번호 양성자 수니까.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아까 구했죠? 20개라고 맞았어요. 그 다음에 5번 중성원자에서 원자당 전자의 개수 중성원자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와 동일해야 되죠? 따라서 19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 배치는 아르곤 전자 배치 18개는 아르곤 전자 배치랑 똑같고 그 다음에 3D가 아니라 4S의 전자 하나 그래서 1족 원자 홀전자 하나 한 개 있으니까 또 상자성 또 나온다면 뭐 상자성이냐 전자 배치냐 이런 거 묻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추가적인 것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57의 11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중성 상태 또는 이온 상태에서 전자 배치 옳은 걸 찾으래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은 크롬. 굉장히 유명한 놈이죠. 이거 외워야 되는 놈이죠. 4S 하나 3D에 5대는 놈이다. 맞았어요. 자, 망간. 얘는 우선 아르곤 전자 배치 3S2, 3P6까지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2 하면 20개, 3D 5개, 25개의 전자. 맞았네요. 자, 철 플러스 이가래요. 그러면 우선 철은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에 2개면 20개, 3D의 전자 6개 하면 이게 바로 철 중소원자. 그 상태에서 이온이 되면 플러스 이가 되면 어디부터 잃는다? 4S부터 잃는다. 그러면 3P6에 3D6. 맞았네요. 그렇죠? 디귿번 또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번 구리도 좀 크롬 같은 특이 배치죠? 4S1에 3D10 내는 애. 딱 맞았네요. 모두 다 맞았네요. 그렇죠? 답은 5번. 됐어요. 완전 점수 주는 문제죠. 이런 것도. 실수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58회 17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오비탈 모양, 마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서, 자, 볼까요? 현재 어떤 원자 X의 존재는 오비탈 A와 B래요. 그러면서 그 A라는 오비탈은 주양자수 우선 N이고, 방사상 마디가 0개래요. 0개. 그 다음에 각마디 수는 X. 각마디수 얘는 L을 따라가게 돼 있죠. 가군형 양자수 L을 따르게 돼 있고 방사상 마디수 얘는 어떻게 되나요? N-1 빼기 L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서 현재 여기선 주양자수 N 빼기 1 마이너스 L 값은 얼마예요? X죠. X한 게 얼마야 돼요? 얘가 0이다. 0이다. 즉, 1 넘기면 1 마이너스 x 값이 얼마, n 마이너스 x 값이 얼마? 1. 요와 같은 식이 우선 먼저 만들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라는 오비탈은 주양자수 n 플러스 1. 위에 a보다 하나 더 크네요. n 주양자수가. 이 상태에서 방사마디 0개래요. 그리고 각마디는 2래요. 즉, l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라는 얘기죠. 그러면 방사마디도 알고 있고 각마디 수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n 플러스 1 이거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우선 먼저 이번엔 좀 이렇게 풀어봅시다. 각마디수와 방사상마디수 이 합이 뭐가 돼요? 합은 총마디수. 그래서 총마디수 얘는 n-1이다. 주양자수 빼기 1이다. 총마디수 현재 2개인데 이것은 주양자수 얼마죠? n 플러스 1이네요 지금. n 플러스 1에서 빼기 1과 똑같은 값이다. 하면 바로 n값 나오네요. n이 얼마? n은 2.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갖고 가면 n은 2였기 때문에 x값도 구해지네요. x는 얼마? x는 1. 그쵸? 그러면 A 오비탈이라는 것은 n은 2고요. 그 다음 L은 얼마? L은 1. 즉 얘는 2p 오비탈이네. B는 3의 얼마예요? 3의 L값은 2. 그럼 얘는 누구예요? 얘는 3D 오비탈이었던 거죠. A와 B 무슨 오비탈인지까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N과 X값도 찾아냈고요. 그러면서 오르막 골라라면서 기억번 X는 1이다. 얘는 맞았네요. 그 다음에 N은 3이 아니죠. 2였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의 가군형 양자수 L값은 얼마였어? 1이었죠. 1.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됐어요.
이번에는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W부터 Z의 1차 이온의 상대값을 다음 그림과 같이 나와 있다. 그리고 W부터 Z는 탄소, 질소, 불소, 소듐 중 하나래요. 자, 우선 1차 이온에지, 1차 이온에지 2주기에 3주기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우선 경향성 먼저 보자고요. 경향성 어떻게 되나요? 2주기부터 한다면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그 다음에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하고 뚝 떨어진다. 하면서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네온, 그 다음에 여기가 소듐. 그러면 끝났네. 그쵸? 제일 큰 게 누구? F. Z가 F고요. 빨간색으로 써놓을까요? 자, Z는 F고요. Y는 질소고요. X는 탄소고. 원자번호도 써죠. 9번, 7번, 6번, 마지막 11번 소듐. W부터 Z까지 다 찾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지 않았나 싶네요. 기억번부터. 기억번. 원자 반지름. 기억번 W와 그 다음에 X. W가 누구였죠? W가 소듐이었고 X는 누군가요? 6번 탄소. 그러면 3주기 원자, 2주기 원자. 3주기 좀 맨 앞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소듐이 더 크겠죠? W가 더 크다. 기억번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번은 2P 전체 유핵전화 Y와 Z. Y가 누구죠? Y는 7번 질소고 Z는 9번 불소. 같은 주기네. 그러면 바로 원자 번호 증가할 때 유핵전화 증가한다. 원자과 전자로 봐도 되고 특정 오비터로 봐도 되고 어떻게 풀든 Z, F가 더 크다. Z가 더 크다 해야 되겠죠? 니은번 틀렸어요. 자, 마지막 디귿번 2차 이온에지. 2차 이온에지 묻고 있네요. 2차 이온에지 물으면 바로 경향성 하자고요. 경향성 어떻게 되죠? 얘가 한 칸 밀린 꼴로. 그래서 이거 그대로 재활용하도록 하죠. 한 칸 밀린 꼴 하면은 시작이 누구부터? 여기가 베일륨부터. 베일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네온, 그 다음에 소듐 이렇게 패턴을 그려놓으면 금방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W는 바로 위에 소듐이 W고요. 그 다음에 Z는 불소. 불소가 Z였죠. 그러면 누가 더 크다? W. 소듐이 더 크다. 디귿번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기억 디귿. 앞에 어려운 문제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됐었네요. 자, 이번에는 60회차 1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당시 모두 정답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출제자 의도대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히 주의적 경향성만 가지고 답을 찾도록 할게요. 실제 데이터, 소위 반대로 봐서 반지름 이런 개념이 따로 있는데 그거 개념 무시하고 우리가 1번학 정도 수준에서는 주의적 경향성, 그 경향성 가지고만 답을 찾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출제자 의도대로 답이 나오게 돼요. 자, 아무튼 문제부터 보면 A, B, C, D는 소듐, Cl, 네온, 아르곤 이것 중에 하나다 했고요. 그 다음에 A는 B, C, D와 다른 주기다. 주기를 먼저 나눠볼까요? 주기를 나눠보면 소듐은 3주기고 Cl도 3주기고 네온은 2주기죠. 2주기 끝에 있는 거. 아르곤은 3주기 중 비활성 기체 하면서 네온 하나만 2주기네요. 그러면 A는 바로 되네요. A는 누구다? A는 10번 네온이다. 자, 그 다음에 C-와 D는 등전자래요. C는 D보다 전자 하나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듐은 전자 11개, Cl은 17개, 네온은 10개고요. 아르곤 18개요. 그러면 한 개 차이는 여기밖에 없네요. 그렇죠? 요렇게 이렇게는 안 되죠. 네온은 이미 A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얘 빼고 나면 C와 D의 유력한 놈은 요 둘. 그러면 B는 B, C 아이고 너무 뛰어났다. B, C, D에서 C가 누구? C-가 D랑 같았을까? C가 CL일 거고요. 17번 CL인 거고 D가 18번 아르곤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B는 11번 소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부터 D까지 누군지 알아냈어요. 그런 다음 기억번부터 B 플러스래요. B 플러스. B 플러스면 이거 누구죠? Na 플러스죠. 그 다음에 A는 네온. 11번, 그 다음에 10번 네온 하면서 현재 전자 배치는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동일한 상태에서 원점으로 더 크니까 유해진이 더 크다. 사이즈는 더 작아진다. 주의적 경향성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반대로 반지름 이런 거 따지면 네온이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되는데 우리는 경향성대로만 할게요. 경향성대로만. 자, 다음에 나온다면 경향성에 딱 맞는 거 낼 테니까 경향성대로 하자고 그랬죠. 이때는 이제 출제자분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확인 좀 했어야 되는데 데이터랑 확인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경향성만 생각하고 문제 만드신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네온이 더 크다. 맞았고요. 그다음에 D는 누구죠? D는 CL이고요. 아 D는 아르곤이죠, 아르곤. 아르곤이죠. D는 아르곤. 그다음에 C는 CL 하면서 이들은 3주기. 3주기니까 이들보다는 뭐하다? 크다. 되고요. 둘 중에는 같은 주기는 원점으로 증가할 때 사이즈 작아지게 돼 있죠. 그러면 18번, 17번이니까 CL이 더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B+보다 네온이 A였죠. B+, 그다음에 A, D, C 순. 기억번 맞았네요. 됐죠? 오직 경향성만 본 거예요. 경향성만. 자, 그래서 기억번 맞았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이온에너지 비교하래요. 그럼 이온에너지는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그다음에 뚝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2주기와 3주기인데 3주기가 더 많으니까 3주기를 이렇게 놓으면 2주기는 뭐 한다? 2주기 네온은 저 위에. 여기에 네온, 2주기 네온 10번 네온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1번 소듐이고요. 12번, 13번, 14, 15, 16, 17. 여기가 17번 CL이고 여기가 18번 아르곤이에요. 그러면서 네온이 A고요. 소듐이 B였고요. CL이 C고요. 아르곤이 D였어요. 그러면 이온 에너지의 크기순. 이온 에너지 1차 이온 에너지 크기수는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가 D죠. 그 다음에가 C, 제일 작은 애가 B다. 하면서 B, C, D, A 순서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급번은 중성 기체 상태 원자 일몰이 전자 일몰을 받아들일 때 방출된 에너지. 이게 뭔가요? 전자 친화도죠. 그러면서 C가 누구였어요? C가 CL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누군가요? 소듐. 누가 커요? CL이 크겠죠. CL이 전원자를 통해서 제일 큰 놈이잖아요. 그럼 C가 더 크다 해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61회차 15번 문제. 원자 구조에 관련된 문제죠. 원자 구조 중 이온 에너지 1차와 2차, 소듐, 불소, 질소, 마그네슘 중에 하나씩이래요. 처음에 바로 2차에서부터 A, B, C, D를 찾으려니까 자, 1차와 2차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경약성이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진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2주기, 3주기 한다면 2차부터 오면 2차부터 오면 시작이 소듐이 아니라 뭐로 시작해? 2주기라면 요 앞에가 2주기, 뒤에가 3주기를 한다면 그다음에 또 한 번 또 증가, 감소 뭐 이렇게 가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2주기부터 오면 첫 번째가 2차 이면은 리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베릴륨부터. 리튬은 저 위에 있죠, 이렇게. 저 위에 리튬 있는 거고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여기가 질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질소가 되는 거고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여기가 질소, 산소, 불소. 여기가 불소. 그다음에 네온, 아르곤. 네온, 아르곤이래. 네온 그다음에 소듐, 나트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마그네슘. 이렇게. 그러면 제일 작은 거 A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12번 마그네슘이네요. 그다음에 B는 누구예요? 얘가 바로 질소가 되겠죠. 7번 질소가 B가 되는 거고 C는 9번 불소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11번 소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1차 이오지. 1차 이오지는 역시 경향성부터 오면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뚝 떨어진다. 그다음에 또다시 시작. 앞에가 2주기, 뒤가 3주기란다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여기가 질소고요. 질소, 산소, 불소. 그다음에가 네온, 여기가 소듐, 그다음에가 마그네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애가 누구? 얘가 불소. 그 다음에가 질소고요. 그 다음에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가 소듐. 그럼 위에 거랑 매칭시킨다고 하면 불소, 얘가 C인 거죠, C. 얘가 이게 C인 거였고, 그 다음에 질소가 B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마그네슘이 A였네요. 소듐이 D였고요. 자, 그러면 A부터 D까지 누군지와 기억이 누군지 확인 다 됐죠? 그러면 기억번. 기억은 B다. 위에는 요 B다. 맞았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니은번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는 전기음성도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다면 불소가 제일 커야 되죠. 불소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질소. 소듐과 마그네슘은요. 불소에 가까운 게 마그네슘이죠. 그 마그네슘이 그다음 소듐이 꼴찌. 그러면서 불소가 누구였죠? C였고요. 질소가 B였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A였고 소듐이 D였어요. 그러면 C와 B에서 C가 더 크다. 맞았네. 맞았죠?
자, 그다음에 디귿번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크기는 막 소듐이 우선 3주기가 2주기보다 커야 되죠. 그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사이즈 작아진다에 의해서 소듐이 제일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가 마그네슘, 그다음에가 2주기 질소와 불소주는 질소가 더 크다. 하면서 소듐이 누구였죠? 소듐이 D였고요. 마그네슘이 A였고요. 그다음에 질소가 B였고요. 불소가 C였어요. 그다음에 A와 D. A가 더 큰 게 아니라 D가 더 크죠?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과 니은. 역시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원자 구조. 요즘엔 좀 시간 좀 걸리는 문제로 출제되죠? 이런 식으로. 자, 시간 좀 투자해서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됐어요. 자, 이번은 62회차 16번 문제. 원자 구조. 전자 배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표는 2주기 원자 가나다 3개에 대한 자료다 하면서, 자, 가는 2s 전자 2개 꽉 차 있고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그다음 2p의 전자는 0개래요. 그다음 홀 전자도 0개. 그럼 이거 누구예요? 그냥 바로 1s2, 2s2 하면서 얘는 4번 베릴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ES의 전자 2개, 그럼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는 전자 몰라요 지금. 그런데 홀 전자 3개래요. 그럼 이거 누굴 수밖에 없어요. EP3 하면서 7번 질소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7번 질소. 그러면 A도 구해지네요. A는 얼마? EP3니까 얘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은 ES의 전자 2개, EP의 전자 6개. 그럼 1s2, 2s2, EP6 여기서 끝내야 되죠. 3s 넘어가면 안 되죠. 왜? 2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10번이 네온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그러면과 동시에 B는 몇 개? 0개죠. 홀전자 수 0개. 그러면 기억번 A 플러스 B는 3이다. 바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가의 원자 번호는 5번이 아니라 4번이었죠. 그 다음에 디귿번 전자들은 오비탈 수는 나와 다 서로 같냐. 자, 1s, 2s, 2p는 3개, 2p 3개에 전자 하나씩. 그러면 전자들은 오비탈은 총 몇 개? 5개. 얘는 2p 꽉 차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럼 역시 똑같이 5개. 맞죠? 그래서 간단하게 답은 기억과 디귿. 완전 점수 주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자, 이번 문제는 62회차 20번 문제로 원자의 주기적 성질에 관련된 건데, 자, 가부터 라는 탄소, 질소, 소듐, 알루미늄 중 하나씩이라는데, 현재 밑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홀전자 수분의 원자과 전자 수 B와 원자 반지름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이건 무식하게 찾는 게 제일 빨라요. 탄소, 산소, 그 다음에 소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해서 원자과 전자, 탄소는 4개죠. 산소는 6개고요. 소듐은 1개, 알루미늄은 3개. 그 다음에 홀전자수는 탄소는 몇 개? 탄소는 2p2 하면서 2개죠. 산소는 2p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개 하니까 역시 홀전자 2개. 소듐은 홀전자 하나 있죠. 3s 하나면서.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3p1이니까 홀전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 홀전자분의 원자과 전자수 B는 탄소는 2고요. 산소는 3이고요. 소듐은 1이고요. 알루미늄은 3이에요. 그러면 바로 우선 2인 거 하나, 1인 것도 하나니까 바로 1인 거는 얘는 누구다? 얘는 소듐이다. 가는 소듐이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굴 수밖에 없어요. 탄소이다. 그 다음에 다와 라는 똑같은 3인데 원자 사이즈가 있죠. 원자 크기. 원자 크기는 누가 더 큰가요? 원자 크기. 원자 반지름. 누구와 누구? 바로 산소와 알루미늄 하면 산소는 2주기, 알루미늄 3주기. 산소는 2주기에 또 오른쪽에 있는 애. 알루미늄 왼쪽에 있는 애가 반드시 누가 더 크다? 알루미늄이. 그러면 끝났네요. 그렇죠? 더 큰 라가 누구다?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산, 산소가 되겠죠. 산소는 나, 그 다음에 소듐은 가고요. 알루미늄은 다 이렇게 다 찾아냈어요. 그러면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기억번 1번 다는 산소이다. 다는 산소나 알루미늄이었죠. 틀렸고요. 원자 번호는 다가 누군가요? 다는 알루미늄이고요. 라는 누군가요? 산소. 그럼 누가 더 커요? 13번에 8번이니까 다가 더 크죠. 역시 틀렸고요. 자, 이온 에너지. 이온 에너지는 주력 경향성이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뚝 떨어진 다음에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 앞에가 2주기 하면 네온, 불소, 산소 여기가 산소, 그다음에 질소, 탄소, 그다음에 소듐,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다음에 나가 누구죠? 나가 탄소 얘가 바로 나고요. 라는 산소 그러면 누가 더 크다? 라가 더 크다. 역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네 번째는 네온과 전자 배치 똑같은 상태에서 이온 반지름. 가가 누구였죠? 가는 소듐. 그럼 Na 플러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는 산소. 산소 마스니까. 그럼 등전자에서 11번, 8번이니까 유액자가 누가 더 크다? 소듐이 더 크다? 그러면 사이즈는 산소 마스니까 더 큰 거죠. 라가 더 크다 해야 되죠. 역시 틀렸네요. 그럼 답은 5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잖아.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 증가수록 증가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가가 누구예요? 가는 소듐이고요. 그다음에 다는 누구죠? 얘는 알루미늄. 같은 주기네요. 11번, 13번이니까 원자 번호 큰 알루미늄이 더 크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뭐 원자의 주요 성질인데 뭐 아주 어렵진 않죠. 딱 그냥 요즘 스타일 문제네요. 그냥 요즘 스타일 문제. 이런 형태 문제들 요즘에 좋아하죠.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20번까지도 다 풀었네요. 수고했어요.